어, 여러분 이제 행정학 정책 공부할 때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파트예요. 행정학 총론에서 무수한 이론들하고 연구 방법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객관식이라면 다 봐야 되는데 주관식이라면 대부분 건너뛸 겁니다. 뭐 체제론이라든지 생태론, 그다음에 행태론, 그다음에 후행태주의에다가 현상학, 비판이론, 담론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다음에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별적인 걸 닥치고 암기하면 밑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틀을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일단 관련된 문제 넣어드렸는데 여기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체제론 같으면 자체 출제는 안 되는데 체제론의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뒀을 때 정치학하고 행정학에 다른 이론들에 필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표정을 보고 체제론의 기본 개념을 얼마나 설명드릴 건지도 판단할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시고요. 어쨌든 이쪽이 제일 어려운 건 미리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장에 필요한 것 위주로 챙겨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강할 때 항상 여름방학 시즌에 이 특강을 하거든요. 특강 하는데 여기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정치학에서 나왔던 문제가 최대 유사체제, 최대 상위체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에 다루기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시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출제가 최근 되더라. 아무래도 현직 교수들이 기본적인 거 다 빼고 그냥 나올 것만 찍어서 공부하는 게 열받았나 봐요. 정책에서 특히 국회직 말고 행정직은 그런 문제를 최근 많이 내고 있더라. 그래서 예전 같으면 3순환 때 했던 것들을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예비순환, 1순환 때 설명을 자세히 하는 부분들이 또 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을 충실히 닦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3페이지 펴볼게요. 예비적 질문 나오죠?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일단 4페이지 보시면 3번 뭐 행정학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한국 행정체제 효율성은 높은가 낮은가? 자, 높다는 낮다는 왜 높은가 왜 낮은가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겠죠? 대답이 있어야겠죠? 그럼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바라보는 너무나 다양한 시각이 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인사행정에서 고위공무원 제도라든지 총회인건비제도, 그 다음에 예산 가면 탑다운 예산 제도 있죠? 그 다음에 복식 발생주의 회계 도입됐죠? 2008년도에 도입됐고요. 2009년부터 전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정 운영 목표 관리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평가 제도 같은 게 있죠. 그런 제도가 도입됐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정책으로 본다면 이번에 아베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아무래도 그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 목표, 그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여기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요.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고려도 있겠고, 경제적인 고려도 있겠고,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혹시 정책학 선택하신 분이라면 미래치기법을 사용하겠죠. 주먹국으로 가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연과학이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다 하더라도 사회현상에서 과연 이거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를 통제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뉴턴식의 사고방식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인간 사회란 것은 여러분 행동할 때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가정을 까는 게 경제학이에요. 있죠? 무차별성이 딱 주어져 있고 예산제약 딱 나오면요. 여러분 선택은 바로 딱 찍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걸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과학적인 연구로 갈 겁니다. 그게 안 되거든? 두 가지 대립된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본다면. 자, 그 내용을 오늘 일단 먼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쉬는 시간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은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인과관계만 딱 잡을 수 있다면 원인과 결과죠. A라는 조건이 형성된 B가 나옵니다. 원하는 게 B입니다. A라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정책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자유, 정치로 본다면 시민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가? 제도일까? 그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겠죠? 그걸 제도론이라 불러요. 예컨대. 자, 항상 거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할 때 역진 기납식으로 원하는 게 B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런데 인과관계를 보니까 A라는 조건이 형성되면 B가 나온다. 그러면 A가 나오도록 통제를 하면 된다. 이게 정책학의 기본이고요. 이론의 기본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뭔지는 알겠죠. 그러면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이게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고 하자. 인간이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없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무수히 많은 티격태격 싸우는 것들이 있고요. 치고받고 하는 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치고받고 식으로 하는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이 뭐 한 서너 달을 안 봐도 대충 기억은 다 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그게 세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세 가지. 자, 비전공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회과학 방법론을 대학에서 수업을 안 들었다.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비전공자 관점에서. 그러면 자, 사현상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인간 행위는 무엇의 행위를 받을까? 그럼 제도를 잘 만들면 돼. 예컨대 자, 어떤 원법이 가장 좋은 원법일까요? 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도론이라고 해요. 사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 원인이 독립변수죠. 제도를 잘 만들면 인간 행위는 그에 따라 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단횡단이 있다고 칩시다. 횡단보도가 아닌데요. 건너기로 했어요. 근데 무단횡단 걸리면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때린다 칩시다. 경찰관이 있어요. 어떡하실래요? 아이씨. 제도만 잘 만들면 돼. 도덕적이 위인설계하면 되잖아요. 제도를 잘 만들면 돼.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본다면 가장 먼저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한비자도 그렇고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아니야, 그거 환경 문제야. 환경 문제야. 뭐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혈액형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가 사는 습지가 말라버렸어요. 개구리 어떡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지 뭐. 한국말이야 중국과 일본에 끼어 있어. 이 생태론에서는 환경을 중시해요. 생태 환경.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기서 자연적, 사회적, 이런 문화적인 환경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 자, 이건 운명론으로 많이 귀결되겠죠? 환경이 모든 걸 좌우할 거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웃기지 마. 인간 행위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 얘가 독립변수야. 이딴 건 상수. 상수. 자, 뭐 종속변수는 뭐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행정에서 효율성이 높은 대한민국 정부는 효율성이 높은가? 혹은 자, 정치로 본다면 자, 여러분의 자유가 가장 저 보장될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바꾸면 돼. 아니야, 이걸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무엇을 독립변수로 볼 거냐? 그게 이제 그림에 있는 요거를 약간 틀어서 본다면요. 정책학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정책학의 기초 해석, 요 비슷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질문 던져봅시다. 지금 가볍게 문제를 툭툭 던지면서 대체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보자. 이런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책에 대해서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 뭐였을까요? 왜 그런 정책 나왔지? 왜 이 정책이 나왔을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외쳤는데 2008년도에 30조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추경. 슈퍼 추경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30조면 그때 비교하면 생각보다 덜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그때 경제력을 놓고 봤을 때 엄청 큰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예산 전체 예산액이 250조에 대한 30조 원과 400조 원에서 30조 원. 좀 비중, 상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거 뭐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환경 문제야. 그죠? 사회 경제 문제야. 라는 주장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1번이 자,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것. 박근혜 정부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누가 집권당인지가 결정하는 거야. 정치가 정책을 좌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는가. 이걸 정책학 선택하신 분이라면 정책 권력 논쟁이라고 다운 엘리트론 같은 걸 배울 거예요. 그때 사회경제 요인이 더 중요하거든.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배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웃기지 마. 정책이 정치를 좌우하거든. 정책 유용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뭐로 볼 건지에 대해서 정책학도 세 가지 시각으로 갈릴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각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 있는 접근 방법, 연구 방법에서 차이가 생긴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박정희 정권 때 발전국가 시기라 부르죠? 남동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죠? 그러면 일제 때까지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국도 1호선. 가장 먼저 철도가 깔린 게 이쪽이거든요. 쌀이 중요했죠? 그죠? 근데 왜 이쪽을 개발했을까요? 수출입 상대국이 주로 어디죠? 일본, 미국이죠. 물류비용 따지면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박정희 아저씨가 TK 출신이니까 이쪽을 개발했을까요? 행위자 선택으로 보는 거라면 아니야. 환경 문제지.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 이 시각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조직론권 보면 조직군 생태론이라든지 그런 시각이 환경 결정론입니다. 상황론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가장 중시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명박 정부는 왜 갑자기 이쪽을 뚫은 한반도 원나라를 이야기했을까요? 자, 노태우가 노가리 씨가 집권했을 때는 서해안시대 개막을 선포하면서 이쪽을 개발합니다. 왜? 중국과 수교를 맺은 다음에 최대 수출입국 무역 상대국이 중국으로 가니까 돌아갈까요? 바로 갈까요? 이런 시각이죠. 그럼 이명박 정부는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뭔가 잘못 판단했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자,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나오네요. 그죠? 그런 현상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거다. 그러면 크게 본다면 독립변수를 뭐로 보는지에 따라서 세 개로 저는 나눠드릴 거고 이건 시행제도주의나 행태론 볼 때 이 구분이 훨씬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